반갑습니다. 오텔에서 나온 ITS 600 TPMS 코딩 및 세팅하는 장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구매를 해주셨는데 아직도 문의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어요.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차종별로 세팅하는 방법도 다르고 안에 있는 기능이 많다 보니까 이 기능들을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샵에서는 TPMS가 참 효자 종목이에요. 아마 입고되는 차들 뭐 쉐보레 초창기 차종이나 이런 차종들이 계속 입고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코딩기가 없다 보니까 뭐 우리 GIT 제품 쓰고 있는 분들은 현대기아는 카바가 되는데 타사는 카바가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지금 모든 차들이 2013년 그리고 14년부터 지금 현재 모든 차종이 TPMS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PMS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수명이 뭐 8년 전후, 벤츠나 BM은 8년 전후 정도 되는 것 같고 우리 국내 차들은 10년 가는 것도 있고 더 짧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2025년이니까 배터리가 이제 거의 많이 소진된 차종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고되는 차들도 많을 거고요. 그리고 국내 일부 차종들은 부품 재고가 없기 때문에 우리 그 오텔에 있는 범용 TPMS를 사용하면은 또 이렇게 수익으로 남길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ITS 600의 장점이 뭐냐면 TPMS 경고등 입고 차량을 완벽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전 차종. 그리고 TPMS 하나가 나빠서 들어왔는데 우리가 진단을 통해서 실제 배터리 상태가 어떤지를 같이 봐서 동시에 교체를 유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ITS 600하고 TPMS 센서를 보유하고 있으면 뭐 부품 가게에서 부품을 주문할 필요 없이 바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ITS 600 같은 경우는 수입차 엔진 오일 리셋하는 거, 조향핸들 초기화, 뒷패드 교환 기능, 배터리 교환 후 리셋하는 기능이 내장돼 있어요. 근데 좋은 게 현재 모든 뭐 우리 오텔이나 런치나 뭐 싱툴 등 이 수입차 진단기들이 업데이트 기간이 거의 3년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제품은 업데이트 기간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런 기본적인 기능 같은 걸 사용할 때 되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 가성비가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기본 설정하는 방법 뭐 이런 걸 먼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택배로 제품을 받으셨다면은 이쪽 좌측에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전원을 켜시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은 와이파이를 잡아 주시는 겁니다. 와이파이를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 주시고요. 와이파이를 잡아야 차종 선택하는 게 되게 원활합니다. 그리고 시장이라고 있는데 이걸 대한민국 시장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근데 참고로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직수입차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시장을 뭐 북미나 이런 걸로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현재 대한민국 정식적으로 수입된 모든 차들은 대한민국 시장으로 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시장으로 바꿔놓고 그럼 무선으로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실차에서 오비를 연결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상단에 VCI가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이 잘 되었다는 겁니다. 혹시나 이게 연결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VCI를 클릭해서 다시 잡아주시면 됩니다. 차종 선택은 지금처럼 좌측 상단에 있는 VIN을 누르시면 됩니다. 거의 2014년 이후 차종들은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차들은 수동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이렇게 확인 진단 센서 프로그램 재학습이라고 있는데요. 마모 감지는 뭐냐면 여기 옵션으로 타이어 마모되는 거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센서가 있어요. 네, 요거는 옵션이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확인해서
가장 제일 쯤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확인해서 운전석 앞바퀴부터 돌아가면서 센서 배터리를 눌러서 이 배터리 상태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봅니다. 통상적으로 배터리가 전혀 없으면은 뭐 안 읽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안 읽어집니다. 그러면 읽어지지 않게끔 나옵니다. 자, 볼게요. 시스템 진단을 합니다. 자, 그럼 실차에서 확인해서 처음에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해서 이제 센서의 상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밀착시키고요. 하단에 여기 밑에 하단에 센서 배터리를 누릅니다. 센서 배터리를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그럼 바로 이렇게 읽어집니다, 그죠? 삐리리 소리가 또 납니다. 다음 네, 이렇게 금방 되죠? 이런 식으로 네 바퀴를 읽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4개를 읽습니다. 4개를 읽고 실제로 이 차 같은 경우는 BMW를 읽어내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배터리 상태가 이게 자세히 안 보이지만 낮다고 뜹니다. 이렇게 낮다고. 아예 안 읽어지는 거는 까맣게 뜹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낮음이라고 깜빡이죠. 이렇게 되면 고객한테 이제 교체 유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벤츠를 읽었는 차종인데요. 지금 보면 실패함이라고 뜹니다. 실제로 실패함이라고 뜰 때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립니다. 혹시나 우리가 여기서 운전석을 읽었다가 조수석을 읽었을 때 한참을 읽다가 뭐 아이디가 중복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뜰 수가 있어요. 이 센서가 인근에 있는 걸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얘도 지금 배터리가 낮다라고 뜨죠, 그죠? 낮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얘는 하나만 교체를 했는데 결국은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만약에 이제 제품을 우리가 정품으로 교체를 했다고 치면은 그 다음 똑같이 확인해서 4개를 다시 읽은 다음에 프로그래밍 작성이나 혹은 재학습이라고 이렇게 뜹니다. 차종에 따라서. 그리고 나서 누르면 OBD 재학습을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차 경고등이 없어지면서 끝나는 거죠. OBD 재학습, 프로그램 작성, 그리고 뭐 OBD 재학습, 이게 뭐냐면 그 TPMS 모듈에다가 각각의 아이디를 심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OBD 진단을 해서 고장 코드도 삭제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경고등이 없어졌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그 범용 센서를 이용해서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센서가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일단 센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거의 많은 차들이 이렇게 메탈 방식을 많이 쓰고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러버 타입,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북미나 쉐보레 계열들은 이런 방식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각각 보유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얘는 자, 보세요. 요걸 캡을 열고 나서 여기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그때 여기서 와셔가 있는데 이쪽 와셔를 그 휠에다가 이렇게 접촉하면 안 되겠죠. 휠에 접촉되는 부위는 고무해야 됩니다. 여기에 접촉하고 뭐 이 타이어가 누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은 이걸 잡아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볼트를 공구로 조을 때 이걸로 이제 잡아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방향이 틀어지지 않도록
너무 세게 좋으면은 휠에 닿아서 이쪽이 또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는 프로그래밍에서 무사히 공구가 내가 이걸 들어가기 프로그램하니까 힘들거든요. 여기다 올려놓고. 자, 그 다음 이 범용 센서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에 맞는 걸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프로그래밍입니다. 근데 프로그래밍인데 보시면 코딩이 됩니다. 눌러보시면 OBD 기준 복사가 있고 입력으로 복사가 있고 자동 생성이 있습니다. 자, OBD 기준 복사는 뭐냐면 지금 가장 제가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OBD 기준 복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TPMS 모듈에 지금 기존에 그 이 센서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센서가 들어가 있는데 얘가 인식이 잘 안 되는 거는 배터리가 다 됐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만 교체해주면 가장 좋겠죠. 인식도 잘 될 거고. 그럴 때 지금 보면 얘는 진단을 통해서 OBD, 요게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OBD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OBD라는 게 있는데 OBD 기준 복사를 눌러버리면 기존에 뭐 깨지거나 배터리가 다 되는 센서를 아이디를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재학습 절차가 필요 없이 그냥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OBD 기준 복사를 합니다. 근데 진단을 통해서나 이 OBD 값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자동 생성을 누르죠. 아니면 입력으로 복사 같은 경우는 입력으로 복사 복사는 수동으로 넣는 여기다가 거. 센서 아이디를 넣어주는 거예요. OBD 기준 센서 아이디를 넣어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뭐 우리가 깨진 센서에 보면 센서 아이디가 적혀 있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OBD에서 못 읽더라도 그 기존의 차에 등록된 거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복사는 OBD 여기 기준 OBD 복사를 는 하는 방법이 요 번호로 복사를 어떻게 하는 되냐면, 겁니다. 지금 요게 클릭을 했어요. 여기 위에는 안 보이지만 자, 지금 이 차는 HG 그랜저예요. 지금 HG 그랜저가 아무래도 지금 경고등이 많이 들어옵니다. 초창기에 나온 방식이라서. 그래서 호환성도 좀 떨어지고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에쿠스 VI나 이런 차종들은.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OBD 기준 복사를 그랬죠. 진단을 하게 되면 이 OBD 값을 읽어옵니다. 그래서 현재 4개 범용을 센서를 넣어 놓은 상태에서 OBD 기준 복사를 누릅니다. 참고로 이 센서는 지금 보시면 요 머리 위에 올려놨습니다. 바로 위에 이렇게 밀착시켜도 되고요. 아니면 차량에 그 미리 장착돼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밀착시키면 되는 거예요. 여기 프로그래밍 되는 동안 이격만 시키지 않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둘, 셋, 네 개를 다 하게 되면 또 진단을 하네. 정신 물량이 어떤데. 어쨌든 요렇게 네 개를 다 코딩하면은 사실 별도의 재학습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이 센서는 우리 그 오테리스 나온 이 센서는 10번이고 1000번이고 다른 센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넣어줬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신품 TPMS를 넣는 효과가 나는 거기 때문에 신품으로 다 이 코딩이 끝나고 나면 4개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확인해서 각각 한 바퀴씩 읽어서 프로그래밍 작성으로 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아, 이건 BMW이기 때문에 운행을 하면서 잡아야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센서 이렇게 복사하는 방법이 이렇게 끝납니다. 이 차는 아제라라는 차인데요. 그 미국에서 그 교수님으로 계시던 분이 정년퇴임 하시고 차를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지금 TPMS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타이어 가게에 있었는데요. 이 차 같은 경우 지금 서비스 센터에서도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되냐면 아까 초창기에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 대한민국 시장을 북미 시장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북미 시장을 바꾸고 일단은 진단으로 들어가서 고장 코드 세부 사항 확인해 떠 보면 있었는데 이거를 북미 시장으로 바꿨습니다. 아제라가 차종이죠. 지금 예전 거는 이제 이력으로 다 옛날 게 있고 배터리가 낮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아, 내가 빼는데 내 생선해서 지금. 왜요? ጨ레부터 안 돌아가. 안 돌아가. 아. 안 돌아가. 그 정도였어요? 네. 한명 부러져가 있었고. 아, 미친 줄. OBD 재학습. 저도 있잖아요. 네, 재학습에서 OBD 재학습을 해서 출고를 완료했는 차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성공이라고 뜹니다. 이게 마지막 절차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신품을 4개 넣으면 확인해서 4개를 읽은 다음에 OBD 재학습을 해야 되고요. 우리 프로그래밍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고등 없이 출고했는 사진입니다. 이 차량은 쉐보레 차종인데 지금 이렇게 공기압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사실 이게 한쪽만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센서를 넣었는데 이게 잘 안 나왔어요. 이거 또 잘못 읽어서. 네. 그래서 얘를 이제 세팅을 했는데 실제로 원래 얘가 그러니까 조수석 운전석 뒷자리가 안 읽어진다라고 떴지만은 이게 타이어 위치 교환이 되면서 학습이 제대로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석 앞바퀴가 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교체를 했고요. 쉐보레 같은 경우는 세팅하는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쉐보레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기판에 보시면 이게 요즘 그 동영상 유튜브 같은 데서 차종 검색을 해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학습 절차를 하면은 내려가고 올리고 얘로 해서 이렇게 여기서 빵빵 소리가 어떻게 하느냐 나요. 이때 모드로 간 다음에 그냥 아이씨. 확인으로 들어가서 이 센서를 가지고 확인으로 들어가서 운전석 앞바퀴부터 다시 읽어. 센서 트리거 그러면 또 빵 소리가 납니다. 소리 나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재학습이라는 말이 없었고 띵 소리 나고 대우는 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 소리 들어보면 이렇게 해서 마무리된 거예요. 쉐보레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 차량은 이제 BMW인데요. BMW도 입력하는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 알아주면 좋습니다. 참고로 지금 타이어 공기압 컨트롤이 이상했다 그러고 깜빡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얘를 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좀 이쪽에는 OBD 데이터가 안 나오잖아요. 이때는 이제 자동 생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OBD 복사하고 얘는 자동 생성을 해야 돼요. 그 자동 생성이 끝나고 나면 얘들 코딩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중앙 시트를 돌려서 타이어 공기압 컨트롤에서 타이어 설정 초기화 실행을 누릅니다. 그럼 실행이 되고요. 여기서부터 운행을 해야 돼요. 운행을 하다 보면
이제 그 퍼센트가 계속 쭉쭉쭉 올라가서 100%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기본적인 설명은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쉐보레하고 BMW가 이 코딩하는 방식이 다르고 나머지는 다 재학습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수동으로 막 해야 되는 것들은 있는데 그 재학습으로 들어가게 되면 절차 같은 게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감사하고 그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